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3월 21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37분입니다. 오늘 할 방송 내용은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 시황부터 이제 장 초반 그리고 뭐 중반 후반 이렇게 가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나 라는 것들, 그리고 마감 시황인데요. 요거 역시 그 어제와 마찬가지로 카페를 한번 카페에 글이 올라왔던 순서대로 한번 쭉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그냥 카페만 이렇게 글을 올리고, 그리고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카페에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제처럼 카페를 직접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는, 설명해주는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되고 이해가 됐다라는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역시도 카페를 가지고 한번 오늘 시황, 오늘 분위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지나고 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마치 검사받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어차피 다 공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황부터 일단 보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오전 시황의 내용은 뭐였냐면 밤사이 미국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밤사이 미국 시장을 좀 본 느낌은 약간의 어떤 조용함, 고요함, 어떤 살얼음판 이런 느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지수는 플러스가 나왔지만 이런 느낌이죠. 장대 음봉에 약간의 양봉 캔들 정도 하나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 그래서 아직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은 알 수 없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을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을 뒤따라가는 것이 좀 힘든 과정처럼 느껴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 그래도 약간 투심이 매수 심리가 약간 살아나는 듯한 느낌은 좀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가 그래도 관건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FOMC 관련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시간 금요일 날은 아마 미국에서의 그 관세 관련한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는 날이니까요. 일부에서는 한국은 좀 빠질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일단 유럽이 빠지지 않으면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서로 이제 보복으로 이제 또 관세를 올리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향후 지금이 3월이잖아요. 5월에 이렇게 되죠. 3월이 현재이고 3월 현재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가 아니죠. 그 한국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김정은이 만나는 날이 그죠?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리고 나서 11월까지의 어떤 중간선거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 이 보호무역 관련한 이슈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우리는 이 안에까지 비핵화라는 어떤 이슈로 조금 미국 시장과 차별화가 되는 것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만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이 정상입니다. 어, 과거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이 한번 좀 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시장이 비정상인 거죠. 한번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으로 보면, 코스닥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이 크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사실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계속 뭐 상승 추세라고도 볼 수도 있을 만큼, 그죠? 이걸 좀 길게 보면 이전부터 2017년 초반부터 쭉 올라오는 시장이었죠. 이런 시장이 사실은 조금 더 비정상적인 거고, 대부분의 시장은 이런 시장들이 많습니다. 횡보장도 많고 이렇게, 그죠? 조금 올랐다가 내리고 조금 올랐다가 내리고, 과거에 이렇게 불쑥 튀어 오르는 것들이 조금 더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보면 코스피 역시도 이런 시장들, 이런 시장들이 비정상적인 거고, 보통 이렇게 짧게 이렇게 뭐 한 분기 뭐 요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변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상한 시장은 아니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이 정상인 거고,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과처럼 계속 이렇게 좋은 시장은 흔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 나는 2017년도에 잠깐의 수익을 봤어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2018년도도 대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7년도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내일이랑 모레 산 넘어 산, 이것을 좀 넘어가야지 이제 제대로 된 4월의 방향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오전 시황을 보내드렸고, 나스닥 지수가 사실 좀 기분 나쁜 모습입니다. 여기 어떤 갭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아주 기분 나쁘고, 어, 이런 전고점 라인을 테스트 실패하고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약세도 조금 열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안한 마음도 살짝 듭니다.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이 최근에 생기긴 했는데요.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왔던 글은 이런 글이죠. 저희 관리팀에서 기초 강의 해가지고 최근에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죠. 예전에 이게 좀 오래된 책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 피터 린치의 책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그리고 제가 지금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권의 책은 적어도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한 30번 정도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30번도 읽지 않고 주식한다란 말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피터 린치 책은 좀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오늘은 그 강의 내용이 피터 린치가 선호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특징들, 뭐 이름이나 어떤 사업의 내용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징들, 펀드 매니저로서 관심 가졌던 회사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소개했는데요. 동영상은 10분 정도 살짝 넘어가는 분량이고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만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더없이 신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쵸? 그만큼 이제 세이프티 클린의 직원들은 이렇게 좀 많은 내용들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오전에 이제 시장만 보거나 이러면 따분하니까 이렇게 기초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것은 피터 린치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약간의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좀 있고, 하지만 펀드 매니저로서 전설적인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의 어떤 안목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좋은 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좋다라는 어떤 리포트 위주로만 보고서를 내지, 이런 종목은 피하라, 이런 종목은 사라, 이렇게 좀 이렇게 교육이 될 만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피터린 그 미국 책이긴 해도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올라왔던 글이 예,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비중을 많이 실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W게임즈는 지금 저희가 이게 월간 차트로 보긴 하는데요. 일간 차트 상에서 저희는 일단 4차 매수가 들어간 상황이죠. 4% 비중으로 했기 때문에 뭐 W게임즈만 16% 정도 비중이 들어갔고, 앞으로 한 번 정도의 4% 정도의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추가 매수는 일단 4차 매수까지 한 분할 매수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오늘 뭐라고 할까요? 이 W게임즈를 좀 이제 오늘도 이렇게 보고서들이 좀 올라왔는데, 사실 보고서의 내용은 뭐 많이 중복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았었고, 아무튼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상장하고서 계속 좀 내려왔죠. 보통 이렇게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IPO를 하고 뭐 어떤 청약을 한 다음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죠?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청약했던 금액보다 상장한 첫날에 어떻게 될까라고 어떤 통계를 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약을 하고 그 청약한 이후에 상장 첫날에 무조건 매도해라.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수익 난다. 뭐 이런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고, 그리고 오히려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상장하고 나서 한참을 길을 못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상장하고 나서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물량들이 이제 보호예수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상장한 초기 때에 잘 모르는 회사들은 좀 안 건드는 것도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니까 초보자일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상장 전에 어떤 기업 내용들이 아주 편하고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작습니다. 정보가 작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죠?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거죠. 시장에서 어떠한 비상장하고 있던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분명히 비상장하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할 정도의 회사면 그쪽 업종에서 아주 굉장한 회사들이 상장을 하거든요, 보통. 비상장하는 회사들 중에서 아주 좋은 회사들만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엔 정보가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의 평가를 좀 받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1,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매수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 초기 때 주식은 좀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이 회사는 일단 현금이 매우 많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어떤 계속 새롭게 아이템들과 어떤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시도해서 안착이 됐고, 이것이 지금은 매출로 연결되는 어떤 과정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의미 있는 어떤 자리가 좀 나왔죠. 상장 첫날에 가장 높았던 그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월간 차트로 봐서 이렇게 좀 심플해 보이지 2015년 11월 1일 날 상장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넘은 겁니다. 2년이 넘어서 드디어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좀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의미가 있고 어, 하지만 어,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 지금 목표가가 한 7만 원대 초반인데요. 현재 목표가는 앞으로의 목표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좀 예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만 원 정도.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시장이 꺾이든 지수가 꺾이든 무조건 10만 원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 판단하기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요. 그 과정 안에서 시장이 만약에 약세로 전환이 되고 이 종목에 어떤 무슨 뭔가 이벤트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 이익 실현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실적도 좋아지고 시장도 계속 우상향을 한다면 좀 길게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10만 원을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것들은 실적인데요. 이 회사가 EPS가 이번 연도에 200% 성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성장하고 근데 ROE가 한 자리 8%에서 20%가 넘는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가 실적의 피크라는 것이고 이번 연도에 한번 10만 원을 터치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라는 것을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눌리는 것을 좀 보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육 자료가 하나 이제 카페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죠. 이거는 이제 스티브 니슨의 어떤 캔들 차트 투자 기법. 이것은 아주 기초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격형 캔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다 좋습니다. 그 피터 린치 책과 조금 쑥 몸통 안으로 빨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몸통 안에 종가가 위치하게 되는 요거를 이제 뚫어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아주 편하게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해서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기술적인 분석에 의한 어떤 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교육 콘텐츠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본적 분석 관련한 내용을 피터 린치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좀 같이 보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보낸다면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려드린 글은 이제 신흥 SEC인데요. 말 그대로 신흥입니다. 신흥. 그러니까 뭐 이 회사 역시도 이렇게 보면 상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왔을 때 의미 있는 어떤 변곡의 어떤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갑자기 이 구간에서 이제 훅 떨어집니다. 이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했는데요. 의미 있다라고 좀 봅니다. 의미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 보면 캔들로 일간 차트상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썼냐면 일단은 약간의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는 수급에 대한 이야기로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월간 MACD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이렇게 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뭐 좀 반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쌓이면 좀 도움이 되리라 좀 봅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으로 했냐면 정상회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회사. 정상적인 회사.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은 다 훌륭한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정상회사라는 것은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미래에도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 근데 실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까지도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실제로 나오는 회사를 어, 정상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회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회사를 어떤 수급에 의한 어떤 모습으로 최근에 좀 급등한 모습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3%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아직도 그렇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 자체의 보유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보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관성이 확 붙어버려서 아주 오랫동안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500억, 작은 회사. 그러나 실적이 증가하고 실제로 돈을 버는 정상 회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EPS가 60%가 증가합니다. 저희의 원칙이 기억나시죠? 매년 EPS가 20% 이상 증가하는 회사를 보자라고 했죠. 한 19% 정도 증가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뭐 어떻게 하냐? 이걸 예외로 올려줘서 이것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8% 되는 회사는 뭐냐? 이거는 매수가 아니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지만 매년 EPS가 20%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좋은 회사들도 좀 매수는 좀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ROE가 10, 11, 이번 연도에 19 크게 점프하죠. 그러니까 순이익이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이번 연도라는 겁니다. 2018년도. 그래서 일단은 회사 이름이 좀 낯설지만 실적이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이 매우 좋은 회사. 거기에 최근에 실적이 좋은 회사에 외국인들과 기관 이런 어떤 수급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실적을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개인의 수급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주가 어떤 패턴이 좀 모양을 잘 잡고 가느냐 매수할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을 노리면서 이제 타이밍 싸움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관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보고서에는 그냥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회사는 삼성 SDI에만 독점으로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만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냐면 시장의 어떤 산업이 이제 막 성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될 때 이런 성장 초입 구간과 어떤 완성이 되어가는 이런 성장이 이제 끝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좀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확 크게 실적이 증가하는 이런 곳에는 오히려 한 곳에 이렇게 투자되는 곳이 오히려 수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중에 되는 이런 구간들 산업이 2차 전지 산업이 조금 꺾인다라든지 약간의 완성이 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이라는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이 아주 눈부시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다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을 좀 올려드렸네요. 저희가 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것은 저희가 저희 회원분들 중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연세 있으시지만 주식 경력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주식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주식시장 그 객장에 가서 써서 냈던 시절, 그리고 전화로 매매했던 시절. 그래서 컴퓨터에 조금 편하지 않은 컴퓨터 사용이 좀 편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의 카페 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카페에서의 올라오는 소식들을 어떻게 알림 설정해서 받아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번 주까지만 어떤 문자를 좀 다양하게 보내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매수 매도를 뺀 나머지는 문자를 보내지 않을 거거든요. 모든 내용은 카페를 통해서만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카페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카페 어떤 앱을 깔으셔야 되고 알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카페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했으니까요.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그 웹젠이라는 회사가 좀 강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오늘 역시도 좀 상승을 했죠. 오늘이 얼마에 마감됐는지 한번 볼게요. 웹젠 오늘은 약간의 꼬리를 달면서 3.7%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급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올려드린 건데요. 요 구간 이렇게 해볼게요. 주가가 하락하는 요 지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외국 개인들이 확 매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때 그 물량은 누구 거냐? 당연히 기관과 외국인이겠죠. 기관 물량,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확 사버리는 거죠. 당연히 힘은 이 위쪽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때 확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고, 최근에 조금 달라진 거예요. 최근에는 개인들이 다시 물량을 파는 것 같고, 이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주는 모습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좀 올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급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은 한번 조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W게임즈 웹젠 관련해서는 미오 오리진이라는 게임이 국내 출시 일정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조금 이제 좀 수급이 좀 이런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을 썼고, 이 웹젠이라는 회사 역시도 뭐라고 할까요? EPS가 말도 안 되게 성장합니다. EPS가 2017년도이고 2018년도에 170% 성장합니다. EPS가. ROE가 11에서 26까지 성장하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원칙 해서 설명을 하면서 ROE를 활용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구간, 실적이 아주 폭발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수급만 괜찮다면 혹은 시장만 받쳐준다면 주가는 올라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일간 차트로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조금 더 한번 펴서 볼까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과거부터 쭉 보면 요 정도만 해서 볼게요. 보면은 좀 기분 나쁜 모습이 좀 보이긴 하죠. 과거에 여기에서 아주 세게 머리 어깨형으로 쭉 빠져 내려가고 나서 한 2년 정도 횡보하고 이제 첫 번째 파동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 이제 여기서 갈지 안 갈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많은 부분을 봤을 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면 전고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고점이라고 하면 한 4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3만 원이니까 20-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20-30% 정도라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충분히 매수해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의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일단 그런 내용으로 웹젠이란 기업을 수급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여기서 설명하는 모든 종목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은 일단은 실적이 무조건 좋은 회사, 정상 회사들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단 하나의 종목이라도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보지 않고 차라리 기술적인 부분만 좀 보셔도 빨리빨리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관심 있는 요 이야기를 좀 했네요, 오늘. 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을 짝번에 한번 올렸는데요. 어떤 선입견이란 부분이죠. 저 역시도 이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선입견.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주식을 쭉 하면서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과거에 이 회사는 어땠었지 라는 이런 선입견들 때문에 지금 그 회사를 분명 그 회사가 달라졌음에도 제대로 못 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상당히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이 최근에는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 이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LG전자를 한번 볼게요. LG전자를 보면 과거부터 쭉 볼게요. 조금 더 길게 해서 제가 예전에 LG전자라는 종목을 제 기억에는 제가 아마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요 언저리 때 리포트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회사의 사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느낌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지배 구조부터 해서 쭉 봤을 때 뭐 하나 좋은 게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LG전자를 요 당시 때. 그래서 이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 회사가 이렇게 조금씩 이런 반등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이런 반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던 이런 과정들에서 나오는 반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실적,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변하는 것들이 사실 증권사 리포트에는 잘 안 나옵니다. 좋은 내용들만 나오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직접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나중에 여기서 확 빠지는 거 2014년도에 요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아주 시장의 분위기와 조금 느낌이 다를 정도로 확 빠졌거든요. 그때 이 회사에 대해서 완전히 나쁜 기억이 저한테 박혔어요. 선입견이. 그러고 나서 이 회사가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매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회사가 과거의 회사가 아닌데도 사업 부분이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보다도 2019년도가 훨씬 좋아요. LG전자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들쑥날쑥 하겠지만 과거의 전고점이었던 12만 원대, 지금은 11만 원이잖아요. 과거 전고점은 무난하게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렇듯 저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주식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역시도 이것을 좀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런 내용의 글을 좀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찾아보면 언제였죠?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3월 16일 날 어떤 내용을 보냈었냐면 이걸 한번 보시면 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만 재밌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3월 16일 날 이렇게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을 가리고 실적과 차트만 본다면 어떤 판단을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일단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어떤 ROE와 EPS만을 좀 보면서, 그리고 월간 차트상의 뭐 MACD라든지 월간 차트를 보면서 큰 의미로 이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회사 일단 실적을 보면 EPS가 2018년도에 150% 증가합니다.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리고 ROE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증가합니다. 제가 통계를 많이 예전에 좀 냈을 때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 때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회사 이름을 가리고 실적과 그냥 단순한 월간 차트만 본다면 매수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월간 차트상 MACD 기준선도 돌파했고, 월간 차트상 보면 쭉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좀 모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방향성이 만약에 위로 트인다면 이거는 한번 쑥 갈 가능성도 높아요. 이 종목은. 근데 아직은 방향성이 잡히진 않았지만 지금 변동성이 좀 모아지는 구간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실적이라고 했죠. 실적은 돌아 나가죠. 실적은 돌아 나가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수급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가만 째려보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언제 이 회사가 가나 하고서. 근데 뭐 한두 달 안에 안 가더라도 꾸준히 보는 겁니다. 뭐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째려보는 겁니다. 이 회사가 좋다면. 그래서 매수를 이제 결정을 하겠죠.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저는 일단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은 그 선입견을 깨고 소신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그래도 찜찜함이 있다면 그냥 매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도 그런 어떤 찜찜함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찜찜한데 뭐하러 굳이 마음 불편하게 매수를 합니까? 다른 마음이 편한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좋은 건 아니에요. 빨리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 회사를 이름을 가리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좀 괜찮은 회사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고, 댓글에 좀 있고, 많지가 않고 있고 한데요. 이 회사를 오픈해 보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입니다. 삼성물산.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법 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있는 것인데, 어떤 저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놓치는 종목들. 하지만 배가 좀 아프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요. 뭐 종목은 많죠. 좋은 종목들은 많기 때문에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또 역시 회사 이름을 가리고 실적만 한번 딱 보는 겁니다. 이게 정상 회사인가 아닌가. 보면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캡처를 했는데요. EPS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EPS가 계속 적자를 지속하는 회사고, 2018년도, 2019년도에도 계속 적자를 보는 회사예요. 당연히 ROE에 의미도 없을 거고, 심지어는 매출까지도 계속 주는 회사예요. 매출이 주는 거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매출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출은 기본적으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출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순이익이라든지 잠깐 한 분기 정도 혹은 뭐 4분기 때 잠깐 정도 잠깐 줄을 수는 있는데요. 매출이 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업황에서 축소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영업이익을 올리려고 해도 매출이 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심지어 영업이익까지 줍니다. 근데 이 회사를 다른 재무제표를 좀 보면, 현금 흐름 좀 보면 이 회사는 돈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익 잉여금도 없어요. 마이너스예요. 거기에다가 단기 부채들도 많아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자도 못 내요. 그래서 그 이자를 내려면 또 빚을 내야 돼요. 근데 그 1년 안에 돌아오는 그 부채도 못 갚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빚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 회사로 보이거든요. 실적만 보면.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상장 폐지돼도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실적만 보면 완전 비정상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딱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겠죠.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즉시 종목은 오르든 내리든 둘 중 하나입니다. 실적이 좋든 실적이 안 좋든 매수하면 오르든 떨어지는 하나인데요. 그래도 원칙을 지키는 거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매수하자. 거기에 수급도 붙는 주식을 매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물렸을 때 실적이 좋은 회사에 수급까지 들어와 있는 회사가 어떤 악재로 인해서 빠지면 이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도 같이 물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올 기회가 생기거든요. 반드시란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빠져나올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실적이 안 좋고 어떤 테마주 형식의 어떤 개인들만 득실되는 이러한 종목은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테마주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매수하는 즉시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반반이어도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습관하셔야 됩니다. 근데 월간 차트를 보면 어떤가요? 아주 최고로 보이죠? 마치 메디톡스 보는 것 같죠? 전고점을 확 강하게 뚫어버리고 MACD 돌아버리죠. MACD도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게 의아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의 방향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여러 케이스가 뭐다 이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란 거예요. 흔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주가는 상승하든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회사만 매매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차트가 아주 멋지고 이쁘지만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를 한번 이제 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아주 강한 회사죠. 보겠습니다. HLB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뭐 사업 내용은 따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일단 글로벌 임상이 절반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그것이 제품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임상이 성공할 거다라는 어떤 좋은 어떤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거죠. 가능성. 그래서 재미있는 회사이고 반드시 좀 봐야 될 회사이긴 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저희 부모님한테 HLB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트 패턴은 거의 똑같아요. HLB와 메디톡스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실적이 메디톡스는 아주 좋고 HLB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근데 이 둘 다 회사는 제약바이오 업종이고 둘 다 아주 재미있는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도 있는 회사예요. 그럴 때 뭘 부모님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한테 주식시장을 매일 볼 수 없는 어떤 직장인인 형한테 친구한테 소개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메디톡스를 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누군가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종목을 이라면 남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HLB라는 회사를 사지도 않을 뿐더러 추천하기도 싫은 종목이에요. 아무리 사업의 내용과 가능성, 성장성이 뛰어나도 일단 실제 돈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는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 증자를 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악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당연히 회사에 돈이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이 마이너스로 빵꾸 나 있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밖에 할 데가 없겠죠. 보통 유상증자,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유상증자 할 때는 주가가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유상증자를 빡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변동성을 좀 띠죠. 그래서 그러니까 HLB라는 회사 자체가 나쁘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지만 매수 대상은 우리의 원칙으로 봤을 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거죠. 뭐 타진 매수, 뭐 소량도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회사를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HLB라는 회사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렸고요. 메디톡스와 한번 월간 차트 상으로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HLB 여긴 없네요. HLB 이게 너무 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줄여볼게요. 이런 모습, 이 신고가를 내는 모습, 그리고 메디톡스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저는 메디톡스가 예를 들어서 뭐 고영처럼 이런 자리, 예를 들어서 이런 초입 구간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딱 돌아 나가는 구간, 그리고 메디톡스가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 째려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역시 저희는 아직 매수는 못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매수할 물량이 없어서 매수를 못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45분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페를 좀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정상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양약품이라는 회사.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좋게 좀 보고서 하고 있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 여기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제약바이오라는 어떤 이런 섹터는 방어적인 어떤 주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아무리 나쁘고 내 월급이 떨어져도 줄어도 소비 여력이 줄어도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 둔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회사들은 중장기로 적립식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과거의 어떤 패턴들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제약바이오들이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 마치 테마주 급등주처럼 단기 매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떤 회사가 정상 회사라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길게 가져가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을 먼저 보면 어떤가요? 실적을 보면 이런 거죠. 이번 연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ROE가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오는, 그러면은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정상 기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종목을 보면 기준선을 돌파하는 첫 시기가 왔고, 그렇죠? 일양약품. 근데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하락하고 있는 주식들이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죠? 다시 하락하려면 이렇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이렇게 계속 고점과 저점들이 계속 낮아지죠. 근데 상승할 때는 이렇게 다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요 회사는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요 정도의 부분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이제 하락을 멈추는 것을 한번 테스트를 했고요. 이 구간에서 하락이 좀 멈췄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이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는, 여기를 이제 피벗 포인트, 아이고 여기 이게 틀렸네요. 피벗 포인트라고 합니다. 피벗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전환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가 좀 중요한 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지부진하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했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좀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종목, 차트 관심 종목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차트만 관심을 갖자라는, 뭐냐면, 셀바스 AI라는 회사는, 리포트는 제가 일부러 그냥 첨부만 했지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요. 실적이 이번 연도로 해가지고 이제 돌아 나갑니다. 과거처럼 엉망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회사이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였죠. 그렇죠? 1200억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작은 회사에 는 일단은 차트 관심 정도로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봐보자라는 의미로 했었고, 과거의 오랜 기간 월간 차트상의 이런 저항 구간, 여기를 만약에 이번에 실적을 우상향하니까 만약에 뚫는다면 그 구간이 6,000원대인데 8,000원까지도 한번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좀 썼는데요. 만약에 셀바스 AR라는 종목이 사업 내용도 훌륭하고 괜찮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탐이 나는 회사이긴 합니다. 확실히. 하지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셀바스 AI가 속해 있는 업종이 대장 업종이냐? 그러면 그 대장 업종 내에 대장주이냐? 라고 본다면 셀바스 AI는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요? 관심 종목이란 겁니다. 매수 대상이 아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의미에서. 이렇게 차트 패턴을 공부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한 3, 4년 동안에 이러한 중요한 이렇게 저항이 되었던 가격대를 돌파하면 그것은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지 공부하는 차원으로 좀 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케어젠.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했는데요. 케어젠, 피벗 포인트가 이렇게 나왔죠. 케어젠도. 주간 차트상 제가 거래량을 깜빡했는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케어젠.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케어젠의 주간 차트가 의미 있는 게 약간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큰 상승이 있었고 1차적으로 과거의 수급과 함께,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난 안 팔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요. 지금 나오지 않아요.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만 많아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좀 보고 있고, 이번 주에 거래량이 좀 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수요일인데. 그래서 오늘도 일간 차트 상으로 보면 4%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좀 아주 의미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젠과 케어젠이라는 회사 두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이 종목이 항상 빠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지만, 저는 케어젠 같은 종목이 오늘 같은 자리여도 좀 높아 보이더라도 중장기로 본다면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죠. 뭐 바로 링크를 해보면 일단 사업 내용보다도 일단은 실적만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ROE가 한 자리, 그러니까 10에서 14로 증가, 내년에는 17로 증가, EPS도
증감률이 40%가 넘죠. 30%, 20%만 넘어도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EPS 증감률이 매년 20%가 넘는 회사는 2,000개 종목 중에 10%가 안 됩니다. 몇 프로가 안 돼요. 10%가 아니죠. 한 5%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도 이렇게 40%, 50%, 특히 영업이익률까지 50%가 넘는 회사는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케어젠이라든지 TCK, 하나머티리얼즈 같이 실적이 우량한 회사들은 적어볼까요? TCK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케어젠 이런 회사들은 계속 관심을 둬야 됩니다. 이 주가가 하방으로 계속 빠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저희가 1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한참 오랫동안 바닥을 다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돌파하는 이 구간 정도 때 슬쩍 이야기를 살짝 꺼내드렸고, 그때부터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오래됐죠, 관심을 가진 지는. 근데 저희는 일단 매수는 못한 상황이라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코스모 신소재는 이 회사의 실적과 어떤 뭐 모멘텀들, 성장성들은 의심할 이유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가 최고의 실적 피크를 칠 종목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에 수급이 특이해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갑자기 기관 투자자들이 뭐에 홀린 듯이 막 삽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집은 하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너무 강하게 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코스모 신소재 어떻게 보여지냐면, 코스모 신소재가, 아이고 컴퓨터가 많이 느립니다. 신소재를 보면 월간 차트에서 보면 상당히 겁이 좀 나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게 월간 차트가 아니고 일간 차트에서 본다면 상당히 높은 모습이잖아요. 그저 이렇게 쭉쭉 올라가 있는. 맞아요. 높은 자리가 맞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전고점들, 이 앞선 전고점들, 이제부터는 약간의 매물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 어떤 물량 소화가 되는 걸 확인하고, 혹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어떤 케어젠처럼. 그렇다면 이 종목은 월간 차트 상으로 본다면 시원하게 한번 뚫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MACD도 딱 돌아섰고, 그렇게 보면 2만원을 터치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각에서는 2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좀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매물 소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고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또 회사에서 피터린치 13편이 또 올라왔네요. 근데 저는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지수 관련한 이야기로 이제 끝을 냈는데요. 오전 시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금이 중요해집니다. 목요일날 FMCA, 금요일날 철강, 관세,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의미가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떤 우호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일단 아직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해서 좀 리스크를 좀 많이 좀 감소를 시켰잖아요. 아예 이익 실현을 아예 해버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에서의 손실은 없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날 3월 6일날 코스피가 추세 전환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매수를 3월 6일날부터 지금까지 매수를 해왔던 거죠. 그 과정 안에서 4번의 분산이 있었습니다. 4번의 분산. 보통 분산이라고 한다면
5번, 6번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분산의 의미가 좀 강한데요. 분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 동영상에 보면 분산에 대한 동영상이 자세히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도 분산이 4차례 나왔다라는 것은 좀 조심하자라는 것이, 이제부터 좀 관심을 보자라는 거고, 앞으로 2번 정도 어떤 분산이 더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한다라는 것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물량을 줄일 건 줄이는 이런 건데요. 이전에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신용 매매하지 마시고 신규 매수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구간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목금의 흐름을 보고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 조금 분산이 상쇄될지, 분산이 이루어져서 약세로 정해질지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이런 분산 구간을 강하게 주가가 딱 돌파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나온다면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세로 시장은 전환이 됐다라고 시장은 얘기는 해줬지만 아직은 약세로 전환합니다라고 마켓이 시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은 강세 추세이다. 변동은 있을지언정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종목 시황을 말씀드리고 오늘 요거까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드리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름만 말씀드려보면 한미약품, 케어젠 말씀드렸고 동아ST, 슈온스 글로벌, 바디텍 매드, 뭐 TCK, 뉴, 대웅제약, LNK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아주 오늘 의미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거를 카페에다가 한번 올려 놓겠습니다. 놓고 한번 시간이 되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시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